자, 단백질은 단위체가 아미노산 20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결합 방법은 탈수초각 중합광 중에서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CONH. CONH가 옆에 있는 CC 결합 때문에 길이가 짧고 굳어버려요, 평면으로. 그리고 양가에 있는 C가 막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아미노산이 오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단백질의 구조를 4종류로 나눠서 선택을 한다는 거. 아미노산 수라든지 배열 순서, 종류 이런 거는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차 구조는 DNA의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DNA를 결정하는 염기가 4개인데 아미노산 종류는 20종류이기 때문에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구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펩타이드 기간의 수소결합을 형성해서 2차 구조를 형성한다 했죠. 그죠? 알파 나선 구조나 베타 변성 구조, 손톱, 발톱, 머리카락 뭐 이런 게 2차 구조예요. 그 다음에 둥근 3차 입체 구조를 형성한 게 3차 구조고요. 3차 구조를 형성하는 화학 결합이 알기간에 상호작용을 할 때 수소결합이나 이온결합이나 수성 상호작용, 반대로 발수 인력 이렇게 4종류의 비공유 결합과 이항화 결합이라는 공유 결합, 이 5종류의 화학 결합이 3차 공간 구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은 3차 구조부터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3차 구조가 여러 개의 덩어리를 형성한 거. 이게 4차 구조죠. 네. 3차 구조의 얘는 MB, 4차 구조의 얘는 HB, 헤모글로빈 되겠죠? 네. 자, 단백질의 기능은요, 무수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하면 됩니다. 이거 볼 때 TV하고 연결해 갖고 모니터 그냥 휴대폰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못 봤던 거는 TV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면은 안 돼. 자, 대변 첫째 이제 효소가 단백질로 됐어. 효소의 하나는 생체 촉매제 그죠? 네. 생체 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생체 촉매 역할이 있다는 얘기. 이게 효소인데 효소가 바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단백질의 기능이 생체 촉매한다. 맞아, 그지? 그 다음에 내 몸에 침입하는 병원체 이거를 항원이라고 합니다. 항원. 비자기, 난셀프. 자기 자신이 아닌 게 내 몸속으로 침입하는 건다. 항원으로 인식해.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몸속에 만들어지는 방어 단백질이 항체야. 항체. 그래서 항체도 뭐로 되나? 단백질로 됐거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뭐고 아미노산이 내 혈액 속으로 들어오고 거기 세포로 공급돼서 뭡니까?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살 뺀다고 뭐 안 먹고 또 뭐 고기는 몸에 안 넣으니까 풀만 토끼도 아닌데 풀만 먹으면 뭐예요? 병 걸려가 죽는다는 얘기.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당뇨병인 사람들이 문제점이 소량이 혈액에 많은 거다. 그 많은 게 오줌으로 좀 빠져나온다는 건 이상 없지만 우리 몸에 뭐가 많으면 낮추려고 하는 거야. 낮으면 높이려고. 그래야 항상성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세포 속에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가 많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다 받아들이면 혈액에 포도당이 높은 수치로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는 포당이 안 들어오니까 포당이 필요하잖아, 에너지원으로.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포당으로 전환시켜버려요. 단백질 보내면 아미노산이 나오고 아미노산을 포당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 항체 제로인 아미노산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세포는.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를 해야 돼. 편식하지 말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생체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그게 이제 항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포막에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막에 있는 단백질은 막에 있는 단백질은 우리 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군데군데 모자이크 모양으로 단백질이 막 함몰되어 있거든. 인지질은 지질이기 때문에 아니나 지용성 물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아미노산이나 뭐 포도당이나 이온 이런 거는 친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통과를 못한다. 통과 못하면 되나 안 되나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게 이제 단백질 구멍을 만들어야 돼. 그런 걸 운반체라고 해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이온이나 또 친수성 물질 친수성이랑 물하고 친하다는 뜻이에요. 극성을 띠면 쌍극성 물질이잖아, 물이. 그래서 극성을 띠는 거는 다 물하고 친한 친수성 물질이고 무극성 이런 거는 뭐예요? 물하고 친하지 않지. 그런 거를 소수성이라고 해. 소수성. 그 다음에 또 수용체. 호르몬은 호르몬도 지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막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하고 충돌해갖고 그 정보를 세포 안으로 전달해줘. 그래서 외부 신호를 수용하는 수용체 역할을 하고. 네? 또 세포간 결합할 때 단백질끼리 이렇게 우리가 이 상처나무 꾸매잖아. 그런 식으로 막 얽어가지고 두 세포를 붙이는 거야. 상피세포. 그래서 세포간 결합에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헤모글로빈은 뭐고 산소 운반도 하잖아, 그지? 등등등 무수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그래서 암카드나 생물학자 중에 40년도 말까지 단백질이 유전 물질인 줄 생각했다. 하도 기능이 많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 그 자기의 특수한 산차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야 기능을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그 산차 구조가 깨지는 걸 변성이라고 해요. 깨져갖고 기능을 상실하는 걸 변성이라고 해요. 비가역적 반응이에요. 아미노산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3차 구조 야가 pH가 변화한다든지 pH 변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양성자 H 플러스 이온의 수가 달라지니까, 그죠? 수소 결합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간다. 40도 이상.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노출되면 이 3차 구조의 알기간에 수소 결합이 파괴돼요. 그래서 3차 구조가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면 1차 구조로 가버리니.
2차 구조로 가버리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의 변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 1차 구조를 이렇게 3차 구조로 가는 거는 지 혼자 안 돼요. 열 충격 단백질에 열을 가해가지고 3차 구조로 갈 수는 있으니. 근데 열 충격 단백질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어. 비가역적 반응이에요. 근데 DNA는 아니지. DNA는 온도를 한 100도씨까지 올리면 다 변성이 돼. 두 가닥이 한 가닥씩 떨어지거든. 근데 온도를 낮추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예. 근데 단백질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단백질의 변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몸 쓰는 단백질은 뭐냐면 분해해야 되겠지. 단백질을 분해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3차 구조가 파괴되고 기능을 상실한 변성된 단백질은 프로테아족이라는 곳으로 가서 분해됩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 복합체 프로테아족. 자, 이렇게 못 쓰게 된 단백질이 유비키틴이라는 물질이 와서 싹 이걸 유비키틴이라고 이렇게. 아, 그러면 이거 뭐 견성대가 못 쓰는구나. 그러면은 야가 프로테아족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분해해갖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 프로테아점이 붙은 단백질은 다, 아니, 유비키틴이 붙은 단백질은 다 프로테아점에 가서 분해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 리소점에서 리소점으로 가서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예요, 리소점이. 추운 겨울에 쓰는 빵모자 같이 생겼어요. 시험에 나오면 그냥 동그라미로 나와요. 그래서 못 쓰게 되는 단백질은 다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된 다음에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요까지 해가지고 단백질을 우리 정리했네. 전부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아미노산 한 몇 개를 주면 펩타이드 결합시켜서 형성되는 단백질을 1차 구조를 쓸 수 있어야 돼. 그 단백질은 중합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다 했지. 줄 하나로. 왼쪽이 뭐야? N말단인 거예요. 우측이 C말단. 이렇게. 만약에 아미노산 3개를 주는데 이거는 N말단에 하고 이거는 C말단에 하나. 그럼 이거 순서대로 해야 되니, 그지? 꼬리가 펜타이드랑 시키는 게 시험에 나온다 했죠? 아니, 물론 중학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하고 들어가면 경제고나 들어가면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어?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처음에 뭐 했나? 물했지? 물, 그지? 그 다음에 단백질. 예? 많은 순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수화물 해볼까요? 탄수화물은 물량으로 많이 먹어.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물이고요. 특히 여름에는 시기 먹잖아, 그지? 뭐 직접적으로 물을 안 마셔도 내 같으면 맥주 소주 먹으면 그게 물이 많이 나. 여러분들 근데 음료수 많이 먹잖아. 콜라도 먹고 그냥 탄산수도 먹고 그지? 요새 기능성 음료수 많이 있잖아. 그거 실제로 힘이 나나? 힘이 나?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탄산수도 나는 체질적으로 못 먹겠다.
누가 24개를 내고 주고 뭐라 그냥 딱 한 잔 먹었거든. 별로더라. 그냥 차라리 시원한 물 마시는 게 낫지. 물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 근데 내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은 역시 저거 0.6%에 누가요. 먹기는 많이 먹는데 내 몸에 남아있는 거는 극소쓴다는 얘기는 에너지로 쓴다는 얘기고. 그러고 남으면 지방으로 바꿔서 들어가니까. 내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0.6%에 불과하고. 자, 그 다음에 구성 원소 탄수화물은 CN에 H2O 되겠지? CHO로 구성됐잖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 몰라. CHO로만 구성돼 있고 단백질은 여기 더 뭐 있다. 단백질은 CHO 말고도 N 질소하고 황. 조합에서는 N만 강조하는데 그러지 말고 황까지 기억해놔.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포업이라는 방법으로 에너지로 ATP로 바꾸면 노폐물이 뭐 나오나? CO2와 물이라는 노폐물이 나온다, 그제? CO2는 푹 날숨으로 내보내고 물은 뭐 많지. 샤, 오줌으로, 땀으로, 또 호흡으로도 내보냅니다. CHO로 구성됐고 주 에너지원이 주로 쓰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식을 시작하면 내 몸에 있는 탄수화물 다 에너지를 쓰고 못 이래고 이제 지방권에 쓰고 그래도 못 이래면 내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써. 그러면 쭉 빠지겠지 살이. 지방 쓸 때부터 빠집니다, 그죠? 근데 단식 이거는 뭐 단식하면 안 처먹는 거잖아. 갑자기 안 처먹어 보이잖아. 기죠, 그지? 이죠. 보통 남자는 한 5, 6일 아무것도 안 처먹고 있으면 죽고요. 안 처먹고 싶은 환경은 아니겠지. 못 먹는 환경. 옷에 뭐 건물 무너지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 갑자기 격리되어 보게 돼요. 먹을 게 없잖아. 움직이는 거. 옛날에 14일 동안 상품백과점. 그래 상품백까지 먹는데 14일 동안 살아남아가지고 구조됐거든. 그 사람이 오줌도 먹고 똥을 먹는지 모르겠네. 자기 오줌을 먹었대요. 물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가 14일을 버텨갖고 구조되는 거지. 대단하다 그죠?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이 있어. 어쨌든 남자는 한 5, 6일 더 이상 못 가면 죽어요. 여자는 한 하루 이틀 더 산대요. 우리는 지방이 좀 더 많잖아. 아니 단기간에 딱 남녀가 붙으면 남자가 무조건 이겨야 해. 근데 긴 시간 붙으면 남자 집니다. 인내력이 여자가 훨씬 강해. 그래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마. 왜냐하면 무조건 지니까. 아예 포기하고 연애로 가는 게 낫습니다. 연애로. 그게 편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괜히 이기지도 못할게 악을 바락바락 쓰다 보면 뭐 해야 돼요? 지막 깨지죠. 상처받고. 그게 상처도야 한두 번이지 계속 받아줘라. 나중에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갖고 또래이 짓을 하게 돼. 뭐 돈 좀 있는 집안에게는 뭐 마약 이런 거 뭐. 돈 없어가 마약도 못 먹잖아. 그러면 이제 칼부림 난다 그지? 오늘 여기 뭐 신당여인가 뭔가 칼부림 나가 그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살인 무기가 돌아다닌다 이래봐 이래 그래갖고 하여튼 집 나오면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집 나오면 조심해야 되고 일단 여성하고는
싸우지 마. 무조건 예의를 봐라. 이게 나중에 살다 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아빠한테도 얘기해도 아예 예의의 작전을 바꾸라고. 아빠 엄마 자주 싸우면. 자, 주 에너지원인데 그라운드당 4kcal이면 그 정도는 다 알죠? 네. 자, 그 다음에 단위체. 탄수화물도 중합체거든요. 네. 단백질이라는 중합체의 단위체는 아미노사이드 등이지. 네.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단당류. 단당류. 주로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단위체라고 보면 돼요. 종류는 탄수화물의 종류는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눠. 단백질은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종류별로 나눈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이제 화학에서는 있나? 화학에서는 이 탄수화물을 나눌 때 생물하고 좀 달라요. 카르보닐기, 그러니까 1번 탄소에 있으면 알데하이드고 2번부터 중간에 있으면 케톤 뭐 이렇게 분류하거든. 이런 거 있어. CO, 카르보닐기거든. CO. 이게 1번 탄소에 있으면 알데하이드고 2번 중간에 있으면 케톤이라고 뭐 이렇게 막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세 종류로 구분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그러니까 단당류, 소당 하나, 엿당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단당류가 두 개 결합한 거를 이당류. 뭐 여러 개 8개 이상 이렇게 만원이 결합하면 다당류라고 해요. 만원이 이렇게 구분하는데 올리고당 하는 거는 10개 미만이죠, 그죠? 단당류는 이제 또 탄소수에 따른다. 생물에서 많이 있는 게 3탄당. 탄소 3개 단백이지. 3탄당. 4탄당 왜 사용하는 거예요? 5탄당. 자, 5탄당의 종류가 5탄당이 리보스거든. 영어로. 리보스가 있고 디옥시 리보스가 있어. 매일 처음 듣는 용어들이야. 머리 아프다 몇 개월 간다? 한 6개월 간다 했지? 그러고 나면은 다 듣는 거이고 이제 서서히 웃으면서 하면 되는 거야. 자, 리버스 5탄당인데 탄소 몇 개? 5개. 4개, 5개 이렇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4번, 5번 탄소. CH2, OH 뭐 몰라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사슬 모양.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은 사슬 모양도 있고 라인, 선 모양도 있고 보리 형성한 보리형도 있고요. 막 바지를 형성한 것도 있거든. 이게 이제 물에 들어가면 안전하기 위해서 뭐고 보리형을 형성해. 보리형을 형성하면 이렇게 된다. 오케이. 여기가 탄소가 있는데 생약에서 표기를 안 해. 1번 탄소야 여기가. 2번, 3번 이렇게 반시기 방향으로. 4번, 5번 탄소가 이렇게 링 밖에 노출되고요. 한번 길어보는 이도 이렇게 귀엽게 생긴 게 뭐 리보스야.
물에 들어가면 거의 99% 일어나는데 안정화되기 위해서 거의 물속에서는 이게 90%예요. 이렇게 오각형으로 생긴 게 뭐 리보스. 자, 탄소 명지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이거밖에 있거든요. 이거는 산소고. 얘가 얘가 이렇게 2번 탄소를 공격해서 뭐 전달을 주고 뭐 어떻게 그거는 화학적으로 중요한 거고. 생물에는 중요한 게 명칭이에요. 명칭. 명칭. 이쪽으로 넘어갔나 이거 안 넘어갑니까?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리보스라 부르는 거. 한 번 더 그려봐. 그려보라고 지금. 여기 리보스고. 자, 1번 탄소. 예, 여기 OH 여기 있잖아. 수상기라고 알코올이.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 여기에 염기가 들어가고 5번 탄소에 저기 H 떨어지면서 인산이 들어가요. 그게 유클리오 타입이야. 그 다음에 여기 디옥시리보스는 뭐냐면 이게 옥시는 산소잖아. 리보스에 산소가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리보스에 어디에 산소가 떨어졌냐면 여기 2번 탄소 있잖아. 2번 탄소에 OH인데 리보스는 요 O가 떨어졌어. 그게 디옥시 산소 떨어진다는 D가 떨어진다는 적조사니까 여기 떨어져 나가면 뭐 디옥시 리보스야. 발원당이지 그지? 그러니까 2번 탄소에 OH가 아니고 H만 있는 게 뭐 디옥시 리보스야. 차이가 뭐냐면요. 자, 이 알코올이 하는 수산기가 반응성이 높아. OH가. 여기에 뭐가 결합하느냐면 염기가 결합하고요. 여기에는 다른 유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산이 와서 결합해요. 그러면 알코올기가 몇 개 있나?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세 개는 다 결합해버려요. 결합해버리고 바깥에 노출될 수 있는 알코올기가 이거밖에 없는데 얘가 디옥시리보스는 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성이 굉장히 낮아. 디옥시리보스는. 리보스는 반응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리보스는 RNA를 구성하는 당이야. 핵산 중에. RNA를 구성하는 당이 리보스고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야. 그 DNA의 D가 어디서 왔어? 디옥시리보스의 D 옆에. RNA는 디옥시가 없으니까 알로스를 말하잖아. 그래서 RNA가. 그래서 RNA를 구성하는 당이 리보스이기 때문에 RNA는 반응성이 굉장히 커. 그래서 효소 역할을 해. 근데 DNA는 매우 안전해. 여기가 H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충돌해도 반응이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안전성이 증가된 거예요, DNA. 그 다음에 탄소가 6개인 거. 6탄단이야. 단단면은 탄소 수에 따라 이렇게 나눈다고. 3개인 거 3탄당, 5개면 5탄당, 6개면 6탄당 이렇게 되지. 6탄당이 이제 포도당도 있고요. 뭐도 있노? 연무라 그니? 엿 주고 연무라 이렇게 되는데 엿도 안 주고 연무라 여기죠. 자, 포도당도 있고 엿당도 있고 또 뭐도 있나? 어? 과당인데 참 엿당은 포도당 2개 결합한 거고 뭐 하나? 이당류야 엿당은. 자,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갈락토스 이렇게 세 종류의 유탄당이 있습니다. 탄소 6개로 된 당이에요. 자, 거기 교재 10조 보면은 우측에 그림이 있지. 리보스, 디옥시 리보스. 네. 빨갛게 OH가 있으면 리보스고, O가 떨어진 H만 있으면 디옥시 리보스고.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11쪽에 와봐. 넘겨. 12쪽 봐, 12쪽. 거기 보면 3탄당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알도스, 케토스 구분해놨대. 아까 안 가더나 CO 하는 카르보닐기가 1번 탄소에 있으면 알도스, 2번 탄소에 있으면 케토스야. 그래 나눈다고. 네. 우선은 몰라내고 탄소 3개 개 3탄당 네.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예? 네. 그 다음에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여기 케토스인데 냉 3탄당이고 5탄당에 리보스 리블로스 케토스 중에 리블로스 있어. 강화성이 중간 생성이 있어. 그 다음에 6탄당에 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세 종류 있지. 네. 자 여기서 봐. 탄소가 6개잖아. 네. 6개인데 4번 탄소에 알코올기가 우측에 있는 게 뭐야? 포도당이지. 알코올기가 왼쪽에 있으면 뭐야? 갈락토스야. 이런 거를 구조 이성질체라 해. 이성질체는 아나? 아이소모크는 이성질체는 네. 분자 시금 같은데 화학적 성질이 다른 거. 네. 그게 이성질체야. 이성질체 종류가 세 종류로 나누거든. 분자식은 동일한데 구조나 기능이 다른 거, 화학적인 거나 물리적인 특성이 다른 게 이성질체고, 구조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 이렇게 나눠. 구조 이성질체는 공유기랑 배치가 다른 경우야. 그러니까 12쪽에 카르보닐 기판인 CO가 1번 탄소에 있으면 포도당인데, 과당을 봐, 과당. CO 하는 카르보닐기가 2번 탄소에 있지. 네. 요 차이가 뭐 구조 이성질체나 네. 공유기랑 배치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갈락토스는 봐.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해. 왼손 오른손 갈라다가 네. 달라. 어디 이렇게 묻히고 같은 거겠지만 이렇게 해봐 다르잖아. 이런 걸 뭐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해. 거울에 비친 모습은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4번 탄소에 알코올기가 우측에 있으면 포도당이고 왼쪽에 있으면 갈락토스잖아. 거울에 비친 모습은 똑같은데 화학적인 특성이 다르단 말이야. 이런 걸 뭐 거울상 이성질체.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 거냐 나무 거냐 구분하는데 이 탄수화물이 많이 써요. 그래서 세포막의 탄수화물은 막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도를 했을 때 내 거냐 나무 거냐 이 시간은 도구로 씁니다. 그러니까 분자식은 같으나 화학적인 특성이 다른 물질을 이성질체라고 보고, 이성질체 종류가 세 종류 있다는 거죠, 그죠? 구조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 이렇게 있는데, 구조 이성질체는 공력이랑 위치가 다른 거. 포도당하고 바닥이다, 그지? 구조 이성질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갈락토스는 4번 탄소에 알코올기가 우측에 있으면 포도당, 왼쪽에 있으면 갈락토스잖아, 그죠? 거울에 비친 모습은 같다 이지. 거울상 이성질체 이게 많아요, 생명체 안에. 거울상.
그 다음에 이제 기하 이선질체나 트랜스, 시스 이런 거 화학에서 많이 나와. 시스는 작용기가 한쪽 방향, 같은 방향에 있는 거고, 트랜스는 반대 방향에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거를 뭐? 기하 이선질체. 그래서 자, 아까 같이 포당 한번 그려봐. 인다. 우리 뭐라니까. 탄소가 일단 6개잖아. 네. 6개인데 OH, H, H, OH. 이 3번, 4번 탄소예요. 그러니까 우측에 있다 보다. 말타기 싫나? 어? 실체. 요게 포도당인데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약은 뭐고 안전하기 위해서 네. 보리무도 리무드로 형성해서 육각형이에요. 이게 육각형인데 여기서부터 1번 탄소에 1번, 흠 2번, 흠 4번, 흠 4번, 흠 5번인데 6번 탄소가 링 밖에 있어. 6번 탄소. 자, 이게 1번에 보면은 OH기가 이렇게 위에 있는 것도 있고요. 위에 있는 거라고 치면 그 다음에는 OH 2번 탄소는 OH 3번 탄소는 OH 그 다음에 4번 탄소는 OH 그 다음에 5번 탄소 1, 2, 3, 4 요 5번 탄소 있는데 요 5번 탄소리 요 나온 게 뭐고 6번 탄소리 네. 지금 4번 탄소라고 했나 내가 4번 탄소의 알코올기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포도당이고 네. 발로토스는 위에가 있다는 얘기지 4번 탄소가. 네. 응? 네. 자, 봐. 여기에서 이 1번 탄소에 있는 이 알코올기가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밑에 있는 것도 있어. 같은 포도당인데. 그래서 알코올 1번 탄소의 알코올기가 밑에 있는 거를 알파 글루코스 포도당이라고 할게요. 알파 포도당 알아야 돼. 포도당이 1번 탄소의 알코올기가 밑에 있는 게 알파 포도당. 알코올기가 위에 있으면 베타 포도당이라고 해. 이거는 쉬워봐. 글자 생긴 거 봐. 야, 알파 여기 동그라미 밑에 있네. 거기 밑에 있고. 베타 이거 동그라미 위에 있네. 되겠죠? 그러면 어느 놈이 더 안전하냐 이기지? 누가 더 안전할 것 같아? 첫 번째 거. 알파. 응? 알파. 자, 봐. 지금 알코올 기분을 생각해보면 이 세 개가 밑에 있네. 네. 두 개가 위에 있네, 그지? 야너 알코올기가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싶어. 왜냐하면 왜? 얘가 다른 포당하고 결합하는데 쓱 들어가 보거든. 들어가 버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 빼고 하면 3대 1이잖아. 얘는 얘 빼고 하면 2대 2지. 그래서 얘가 더 안전해.
베타포당이 안정성이 높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안정성이 중요한 게 이 식물 세포 백은 세포 전체를 둘러서 세포를 보호해야 되는 안정성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셀룰로스는 베타포당을 써. 베타포당이 주 결합한 게 셀룰로스예요. 그런데 녹말은 에너지원을 꺼내서 해야 되니까 안정해가 안 꺼내지면 뭐야 안 되잖아. 그래서 알파포도당의 중화체 녹말은 녹말이나 동물한테 있으면 글리코젠이잖아, 그지? 그거는 알파포도당으로 돼 있고 안정성이 높아야 될 세포백의 성분인 셀룰로스는 베타포도당으로 돼 있다. 알겠죠? 네. 알파포도당, 베타포도당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고 그거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알파포도당, 베타포도당 이거 뭐 같은 포도당인데 와커놓고 말고 네. 서로 쉽게 변합니다. 알파포도당 쉽게 변해. 그 다음에 4번 탄소에 여기 위에 있으면 갈락토스고 밑에 있으면 포도당이고, 그죠? 됐죠? 네. 그래서 6탄당은 포도당, 갈락, 갈락토스 세 개로 나왔습니다. 되겠죠? 네. 3탄당, 5탄당, 6탄당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요 두 개의 당이 결합한 거예요. 네. 자, 엿당 이게 뭐라 그러니? 그 다음에 실탕, 그 다음에 젖당. 이거 설탕은 잘 알잖아. 젖당은 뭐 우리 같은 데 많은 게 젖당이야. 엿당은 뭐 이런 거는 엿을 맞죠. 단맛이 제일 높은 게 야니. 자, 엿당은요 포도당과 포당이 결합한 거예요. 포도. 설탕은 포당하고 과당이 결합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과당은 아니나 육탄당이냐. 그 육각형 같은 데 아니야. 오각형이야. 왜 오각형이냐면 1번 탄소도 링밖에 노출되는 거야. 6번 탄소도 링밖에 노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 두 개가 링밖에 있으니까 5탄당과 오각형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과당인 거야. 그러면 육각형 두 개 붙은 게 뭐야? 엿당이지. 육각형, 오각형 붙으면 설탕. 그 다음에 젖당은 포당하고 갈락토스가 들어간 거야. 이거 알아야 돼. 포가 포갈. 그 다음에 포당 검출 반응이 뭐야? 이 영양소가 좀 섞여 있는데 포당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베네딕트 반응이야. 베네딕트 안에 뭐가 있냐면 구리가 있어요. 구리는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자체는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인데 여기에 포도당이 있으면 포당이 환원제로 작용해. 뭐로 작용한다고? 환원제. 전달을 주는 놈인 거야. 여기 1번 탄소가 아미노탄소거든. 그래 쉽게 깨져갖고 전달을 줘. 그 전달을 얘한테 기었다고 전달을 주면 얘가 반응을 일으켜서 무슨 때 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속도가 느리. 그럼 색깔 변화를 기다려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가열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이 산화되고 포당이 하는데, 근데 녹말은 포당이 쫙 결합해가 끝에 하나만 전달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색깔 변화를 완전히 안 돼요.
근데 포당은 안에 용액 안에 포당수가 엄청나게 많잖아. 네. 그래서 전자를 많이 주니까 빨리 환경색에 대해서 변화가 있나 보면 안 돼. 자, 이런 반응이 베네딕트 반응이야. 그 베네딕트 반응은 단당류, 이당류 다 검출할 수 있어. 이당류 다 검출할 수 있는데 단 설탕은 안 돼. 설탕은 베네딕트 반응으로 검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과당야가 깨져갖고 하는데 전자를 주는 놈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베네딕트 반응은 포당 검출 반응이라고 이렇게 중학교 때 해야 되는 포당 말고도 이당류, 단당류, 이당류 다 돼. 다 되는데 이당류 중에 설탕만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톱보가 어떻게 결합하느냐면 아미아미 붙으면 뭐 물 빠지면서 CONH 펩타이드 결합해서 되겠다는 거죠? 포당도 마찬가지로 물 빠지면서 결합을 하는데 명칭을 다르게 줍니다. 아미노산끼리 물 빠져서 결합하는 건 펩타이드 결합. 야는 글리코시딕 결합 이렇게. 어렵나? 뭐 어려운 거 명칭이 그렇다는 얘기지. 자, 알파 탄소가 OH가 밑에 있지, 그지? 네. 물 빠진다 했잖아. 네. 물 빠지면서 여기 얘들 둘이 앞으로 충돌해서 물 빠지는 거야.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아? O 하나만 남다리. 그지? O를 사이에 두고 싹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글리코 시딕 결합이라고 해요. 배당 결합. 글리코 시딕. 알파 탄소잖아. 그 다음에 이걸 나타낼 때 봐. 알파 1번 탄소지. 1번 탄소잖아. 얘는 몇 번 탄소야? 4번 탄소잖아. 알파 1사계라 이렇게 나타내겠다. 알파 포당 두 개가 1번 4번에서 충돌해가지고 물 빠지면서 결합해요. 알파 1사계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일 때 우리 세세하게 알아야니까 보나. 응? 지금 몰라도 되지만 들어놓고 한번 들었다 하는 거하고 전혀 생소한 거를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지 많이 달라요. 사람 사귈 때도 어딘가 한번 봤다 그거 빨리 지날 수 있거든. 천년에 처음 보여라. 한참 간다 그지? 둘 다 내성적이라며. 그냥 갈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이제 글리코시딕이라고 해요. 이런 명칭은 글리코시딕. 펩타이드 결합, 글리코시딕 결합 되겠죠? 물 빠지면서 탈수 종합 반응이 하나인데, 예? 자, 그 다음에 이당류 3개 했죠? 몇 당, 설탕, 몇 당? 그 다음에 다당류. 다당류는요, 당이 10개 결합한 게 다당류겠지. 자, 농과 글리코젠, 또 여러분들 아는 다당류 뭐 있어? 없지? 네. 더 있거든? 키틸. 처음 듣나? 부럽다, 그죠? 키틸. 또 뭐 있나? 셀룰로스. 그건 들어봤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농활은 식물에 있는 저장 탄수화물이에요. 식물에 있는 어디에? 식물세포 어디에? 엽록체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의 엽록
물체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탄수화물이다. 왜 포도당 하나하나는 저장이 안 돼? 물에 녹아가지고 아니나 물하고 계속 떠다니면 온몸을 향해 떠다니면 왜 에너지로 쓰노? 안 되지. 그럼 그 많은 포당 알라리 다 저장할 부피가 되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 추가를 시켜야 되겠지, 그죠? 탈수 추가를 시켜가 녹말은 물이 안 녹아요. 그러니까 산토압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니까. 그래서 녹말을 현대로 저장한 거야. 포당 현대로 저장하면 오게 돼요. 산토압이 높아져가 뒤집니다. 산토압이 떠나도 심각해. 안 죽어. 저장 탄수화물이고 글리코젠은 동물이죠. 동물의 간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탄수화물은 글리코젠이에요. 똑같은 알파 포도당 종합체요. 알파 포도당이 우결합해가지고 형성한 게 식물한테 있으면 녹말, 동물한테 있으면 글리코젠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가지가 많은 게 글리코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 책에 보면은 거기 몇 쪽에 있죠? 11쪽에 위에 보면은 전분이라 부르는 하는 영어를 두 종류로 나눴대요.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으로 나눠요. 알파 글루코스가 포당이다. 알파 포도당의 종합체야. 가지가 하나도 없어. 아밀로스가. 또 뭐로 나눈다고? 아밀로펙틴. 이거는 알파 포도당 종합체인데 알파 1사기라고 말 있다고. 오케이, 그치? 알파 1사기라면 한번 쭉 일직선이 되지. 가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지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밀로펙틴은 알파 포도당이 종합체인데 알파 16결합도 있는 거야. 16결합을 하면은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글리코젠 되면 수가 적어. 무슨 얘기냐면 막 여기 올라와서 6번 탄소잖아 이게. 맞다 이제는? 이게 6번 탄소고 여기 1번 탄소잖아. 이 둘이에서 물 빠지면서 결합을 하면은 알파 1사기라면 하면 쫙 일직선인데 가지가 없는 거야. 그게 이거야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은 포도당 20개 20개마다 16결합이 나와 이렇게 가지가 생깁니다. 이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저장을 해놨다가 실제 세포호흡으로 해서 에너지를 쓰려면 포도당 하나를 떼내야 될 거 아니야. 떼낼 수 있는 위치가 이 가지에 있는 끝하고 이 끝하고 빼서 떼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막 떼내나? 못 떼내. 그러면 가지가 많다 적다 차이는 뭐냐면 포도당을 녹말로 붙일 때도 뭐예요? 가지가 있는 곳이 많을수록 붙일 장소가 많은 거야. 떼낼 때도 떼낼 곳이 많으니까 빠른 속도로 떼낼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게 글리코젠이고 식물은 없거나 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돼요. 포도당을 붙이는데도 떼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니까, 그죠?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길 수가 없지.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 없어 식물은 움직이지 뭐하는데. 그런데 동물은 속도가 존재를 결정하니 야, 참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토끼보다 빨리 잡을 거야.
살아나오려면 빨리 도망가야지 포식자한테 안 잡히고 그지? 그래서 이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이 나올 수 있는 게 가지가 많네. 그래서 얘는 아밀로스는 가지가 하나도 없고 아밀로펙틴은 있기는 있는데 20개의 포도당마다 가지 한 개씩 나오는 거야. 근데 글리코젠은 가지가 많다. 그 말은 16결합이 많다는 얘기지. 어느 정도냐면 야되면 대야 10개의 포도당마다 가지가 축축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지가 많다는 뜻은 전환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 저장과 방출이 빠르다 그런 얘기니까 그죠? 동물은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녹말을 버리고 글리코젠을 줬어요. 녹말과 글리코젠 차이 좀 이해하겠죠? 가지가 훨씬 많다. 글리코젠은. 그래서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글리코젠, 포도당 글리코젠이 왔다 갔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키틴은요, 여러분들 곤충 있지, 곤충. 외골격. 이게 딱딱하고 든든하잖아. 그래서 방어력이 제일 좋은 놈이 곤충이에요. 그래, 지구상에 가장 많은 동물이 곤충이에요, 곤충. 절지동물. 전체 동물의 4분의 3이 곤충하고 절지동물. 육해공군에 다 살아요. 물속에도 살고요. 그 곤충의 딱딱한 몸 바깥에 있는 걸 외골격이라 해. 그게 키틴으로 돼요. 그러니까 절지동물 곤충의 외골격. 우리는 뭐야? 뼈잖아. 골격. 내골격. 밤에 뭉치된 볼펜도 있고요. 세포도 찌그러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세포 안에 골격, 세포 골격 이렇게. 곤충의 외골격, 그 다음에 곰팡이나 버섯은 균류라고 해, 균류. 세균하고 달라. 세균은 세포 하나로 된 원액 세포고 핵이 없고요. 균류는 버섯 곰팡이도 하는 거나 진핵 성분이에요. 핵이 있는 진정한 세포를 가지는 진핵 세포라. 그 균류의 세포벽이 바로 키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곤충의 외골격 균류의 세포벽이 성분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 균류를 버섯이나 곰팡이를 했나 식물에 이었거든. 분류할 때, 성분 분류할 때. 왜 식물에 이었나 하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에 이은 거야. 근데 식물이 되려면 방암성을 해서 독립영양이라 해야 되잖아. 야는 기생하거든.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따로 띠내게 균게. 얘를 하나 더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뭐 셀룰로스는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이죠. 알죠? 어떤 포도당을 쓴다? 베타 포도당을 씁니다. 베타 포도당을 씁니다. 얘들은 다 알파 포도당의 종합체고, 키틴은 이 포도당에 그러니까 2번 탄소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몰라도 되고, 얘만 알아놓고요. 야가마 베타 포도당은 이렇게 결혼할 수 있나? 안 되잖아. 1번 탄소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위에 있으니까 여기 OH가 있는 게 베타 포도당이야. 그지? 그러려니까 뒤에 있는 포도당이 오히려 베타 포도당이니까. 베타 포도당이니까 이제 막 이게 1번 탄소고 4번 탄소는 OH 여기 있잖아. 알파든 베타든 1번 탄소의 알코올이 어디 있냐의 차이지. 4번 탄소는 똑같이 있거든. 그럼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그죠?
물 빠지면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포장이 디비지는 거야. 디비져갖고 4번 탄소에 있는 OH가 이렇게 위에 오죠. 네. 자, 디비져서 그러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4번 탄소니까 밑에 있으니까 됐지. 하나 건너 또 그 다음 포장이 디비지고 또 하나 건너 그 다음 포장이 디비지고 되겠나? 네. 그러니까 녹말이냐 셀룰로스냐 그림으로 나오면 6번 탄소가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야 셀룰로스야. 근데 6번 탄소가 자라라락 밑에 있거나 끝까지 저 위에 있거나 하면 뭐 녹말이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녹말하고 셀룰로스하고 뭐 내 책에 보면 12쪽에 보면은요 그 밑에 봐봐 녹말 알파 포도당 단위체의 일사결합이고 셀룰로스 베타 포도당 단위체의 일사결합이다. 그래서 CH2OH가는 6번 탄소가 번갈아 가면서 아리우로 나타나지, 그지? 네. 또는 2번 탄소의 OH를 아리우로 번갈아 나타나. 그렇게 구분해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녹말하고 셀룰로스 차이점이 일단 안정성이 높은 베타 포도당을 쓰는 게 셀룰로스가. 녹말은 알파 포도당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번갈아 뒤에 있는 포당이 디비드에 있죠. 녹말은, 그죠? 자, 여기에서 이 세 종류를 나눴습니다. 탄수화물을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되겠죠? 세 종류를 나누고 그 다음에 검출 반응은 아까 단당류, 이당류 중에서 설탕 빼고 모두 베네딕트 반응으로 검출이 되고, 그니 색깔 변화는 푸른색에서 황색이 된다, 그지? 녹말 검출은 왜 하나? 아니. 그쵸, 아이오딘. 아, 이거가 네. 이거에다가 감자 같은 거는 녹말이야, 그지? 네. 이렇게 하면은 얘는 원래 분색이야. 얘는 갈색이거든. 네. 원래 색깔도 알고 있어야 돼. 네. 여름 갈색이 아이오딘 반응을 일으키면 보라색 되는 거야. 네. 청남색 그거 이게 푸른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푸른색 아니야. 네. 청남색이 보라색. 네. 이렇게 되면 녹말 검출이고. 자, 그러면 저기 바깥에 있는 이 녹색 식물이 광합성이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알아보면 되나? 야, 이리온, 니 광합성 했나? 야, 너 가르쳐주나? 가르쳐주잖아. 일단 이 광합성을 하면 녹말이 생길 거 아니야, 염록체. 사실은 포당 생기는 게 광합성이지만 포당 생기자마자 갖다 붙지. 네. 그래 녹말로 저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잎에 녹말이 있으면 광합성 힘든 거고 없으면 광합성 안 했는 거잖아. 근데 저놈의 식물은 언제나 녹말이 있을 거 아니야. 광합성을 했든지 안 했든지 또 언제 광합성에서 생긴 녹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처음에 제거하고 해야 돼. 녹말을 다 제거를 해야 돼. 어떻게? 사람 굶듯이 여는 빛이 없는 공간에 놔두면 뭐해요? 호흡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잎에 있는 녹말을 다 쓰는 거야. 24시간 정도 암실에 놔두면 잎에 있는 녹말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빛이 있는 창가에 놔둬갖고 광합성을 시키. 그 다음에 탈색을 해야 돼. 야가 이제 녹색이잖아. 짙은 녹색이면 이 색깔 변화가 잘 방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알코올에 중탁을 시키면 엽록소가 빠지면서 탈색이 돼. 그런 다음에 이
아이오딘하고 칼륨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고 색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데 되겠죠? 네. 근데 이 아이오딘 반응은 광합성을 했나 안 했나 이걸로 알 수 있잖아. 녹말이 있나 없나로. 근데 어느 속도 빠른 속도로 광합성했는지 속도는 몰라 그지? 있나 없나만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될 수 있겠노? 속도는요 광합성 결과 뭐를 흡수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 그 이산화탄소 흡수율을 측정해서 속도를 낼 수도 있고 네. 광합성 결과는 산소가 나오잖아. 네. 그럼 그거는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기fu 생기잖아. 그죠? 기fu 발생 그거야. 시간이라든지 성도 이게 속도를 알 수 있고 또 BTP 용액에 녹색이 되거든. 청색이 되거든. 녹색에서 그죠? 방황성한 거 네. 알코올이 생기기 때문에 아, 그 청색 되는 걸리는 시간 되면 속도를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다음성 유무를 알아보는 거하고요. 다음성 속도를 알아보는 거하고 별게 아니 네. 유무를 알아보는 거야. 아이오딘 뭐. 좀 쉬다 해야 되나 우리들이 시간 체크를 해. 몇 시인데? 52분. 몇 시? 3시 50분. 우리 몇 시에 시작했는데? 2시 반 넘어가 시작했다. 네. 좀 쉬다 합시다. 네. 이거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이 천천히 나오고 있는데 왜 생각?